자, 코스피 5,500포인트 돌파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실시간으로 현재 7% 가까운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증시 강세를 지금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지 저희 바로 이야기 나눠보시죠. 이지스탁 이지은 대표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와, 지금 실시간으로 언제 저보고 5,500 언제 갔어요? 이러셨거든요. 방금 갔습니다. 삼성전자도 지금 실시간으로 일봉이 막 슈팅이 나오고 있어서 지금 상승세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높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자, 오늘 오후에 과연 18만 원이라는 선도 돌파해 줄 수 있을까요? 오늘 삼성전자와 이 하이닉스의 강세를 한번 해석을 해보죠. 일단 뭐 미증시에서 마이크론이 좋았습니다. HBM 우리 공급 실패 아니다라고 그 우려를 일축시키면서 이제 주가가 올랐던 건데 사실 HBM 쪽은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더 강하잖아요, 마이크론보다는. 네. 근데 또 간밤에 나온 얘기가 삼성전자의 HBM4 공급 점유율이 20에서 40%까지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더 강한가? 지금 이 상승을 어떻게 좀 해석하고 계세요? 지금 놀라울 정도로의 상승세가 강하게 좀 이어지고 있는데 결국 삼성전자 그리고 이번에 마이크론 HBM4 관련돼서 이야기가 나오긴 했지만 이번에 처음 나온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기존에도 HBM4 관련돼서 마이크론이 순항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고 이미 3파전이 될 수 있다는 부분들은 시장에서 새롭게 나온 소식은 아니었기 때문에 중간에서 마이크론의 비중이 0%로 줄어들 수 있다는 그런 호재성 이슈가 나왔지만 그때 그 이유로 인해서 폭증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반도체가 이렇게 갈 수 있었던 부분에는 HBM4 관련된 모멘텀도 있기는 했지만 범용 디램, 낸드 그리고 앞으로 굉장히 캐펙스 투자가 늘어남에 따라서 수요가 확장되는 국면으로 진입한다라는 게 가장 메인이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번에 이제 마이크론의 CFO가 이야기한 부분들 수요가 엄청나게 폭증을 하고 있고 지금 이 수요 폭증이 2026년에 끝날 일은 절대 아니다. 가격에 대한 상승도 계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커지는 사이즈가 커지는 걸로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게 더 중요할 것 같고요.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관련돼서도 유럽 쪽의 8나노 수주에 대한 모멘텀이라든지 이제는 파운드리 쪽에서도 굉장히 좀 긍정적인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효과가 굉장히 좀 탄력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6% 이렇게 시세 흐름이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좀 더 봐야 되긴 하겠지만 얼마 전에 HBM4 관련돼서 증설 이야기도 또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 SK 하이닉스는 1등이었기 때문에 항상 후발주자들이 힘을 내는데 부담스러운 거는 하이닉스가 될 수 있고 삼성전자의 입장에서는 HBM3 이쪽에서는 고배를 마시다가 HBM4 쪽으로는 진입을 하는 부분이라서 조금은 입장 차이가 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다만 반도체 관련돼서는 이번에 TSMC 1월 매출에서도 전년 대비해서 34% 급증을 하면서 여전히 우호적인 업황을 보여줘서 아마 보유하신 분들은 오늘 지금 굉장히 기분 좋으실 텐데 그대로 쭉 끌고 가시면 된다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업황에 대한 이 호황은 의심의 여지 없이 계속 긍정적으로 보면 된다라고 하셨고 삼성전자 지금 외국인 실시간으로 1조 2천억 원 순매수가 들어오거든요. 반면에 하이닉스는 2,500억 원 정도 담습니다. 거의 5배의 차이가 나는 수준의 지금 수급인데요. 이 수급을 보면 삼성전자가 좀 더 설 연휴 끝나고 하이닉스보다는 유리한 고점을 만들어낼까요? 네, 그럴 가능성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얼마 전부터 삼성전자랑 그 SK 하이닉스의 수급 양산이 좀 갈리기는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런 움직임이 나와줬다라는 거 봤을 때는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HBM4 시장에 대한 삼성전자의 기대 심리가 상당히 좀 커진 부분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일단 처음에 증설 이야기 나오고 나서 세계 최초로 양산한다. 물론 마이크론이 이미 우리는 납품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긴 했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모멘텀 있을 거라고 보이고요. 추후에 또 삼성전자 관련돼서 뭔가 새로운 이슈가 좀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도 지금 혼자 좀 하고 있기는 한데 지켜볼 필요는 있다. 그렇다고 해서 SK 하이닉스가 이제 앞으로 격차가 나서 너무 격차를 보일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투탑 기업 보유하신 분들은 마음 편안하게 끌고 가시면 된다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수급 양상이 좀 달라서 여쭤봤는데 뭔가 있나 봐요. 외국인이 오늘 1조 3천억 원 지금 가까이 계속 매수가 올라갑니다. 오늘 옵션 만기일이라 근데 이 수급 변동성 유의하셔야겠고요. 한미 반도체가 오늘 또 70온더 새로운 장비 출시 소식을 알렸습니다. 이제는 HBM4가 아니라 HBM5, 6까지도 기대감이 커지는 건데 이게 너무 먼 미래에 대한 가치를 지금 한미 반도체에 반영시키는 건가 우려는 있지만요.
오늘 반도체 시세를 보니까 한미 반도체가 이제 전고점 돌파 가능할지 궁금해요. 사실 프리마켓에서 상한가 갔다가 지금 정교장에서 10%대로 밀린 거잖아요. 이 변동성 대응하기가 어렵거든요. 한미 반도체도 그냥 조정 시에는 매수로 대응할까요? 저는 긍정적으로 좀 보셔도 좋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번에 나왔던 이슈가 가지고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한미 반도체에서 HBM5 쪽으로의 TC 본더 장비 이야기가 나온 건 어쨌든 지금 경쟁사들과의 이런 불편한 관계 속에서 기술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해내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고 또 오늘 마이크론 소식도 한미 반도체 입장에서는 우호적인 이슈입니다. 한미 반도체와 SK 하이닉스 특히 마이크론 쪽으로는 TC 본더 쪽 점유율을 상당히 높게 거의 독식하다시피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슈는 한미 반도체 입장에서는 또 좋은 부분이라고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한미 반도체는 보유하신 분들은 보유 관점 유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추후에 눌림이 나왔을 때는 좀 긍정적인 시각으로도 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미 반도체는 뭐 진입도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해주셔서요. 장비단 안에서 저희가 살펴봤고요. 다른 소보장도 긍정적으로 보시는지 궁금한데 아직 그 삼성이 고객사 수요의 60%밖에 충족을 못했다고 해요. 그러면 조금 더 이 소보장단이 이 수혜를 받아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캐펙스 확대 얘기가 나왔으니까 소보장 잘 골라서 지금 삼성 닉스를 따라갈 만한 종목 찾고 싶은데요. 어디 눈여겨보세요? 소부장은 요즘에 한동안은 또 테스트 관련된 종목들이 가고 또 한동안 기판주들 가고 네. 막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그 안에서도 좀 순환매를 돌고 있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전공정 관련된 종목들 물론 원익 IPS가 최근에 경고 종목으로 지금 지정이 된 상황이긴 하지만 뭐 테스라든지 그리고 유진테크 이런 종목들 다시 한번 좀 자리를 잘 제시를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길게 봤을 때는 검사 장비 쪽도 계속 봐야 된다. 뭐 리노공업이라든지 ISC 쪽 이쪽도 저는 계속적으로 봐야 되는 좀 섹터 그리고 섹터라기보다는 그 안에서의 이런 순환매를 통해서 기회를 포착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결국 실적으로 또 증명해내는 부분들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장비단 안에서도 실적에 대한 부분들 좀 제시를 할 수 있는 쪽 뭐 테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낸드랑도 연결돼서 원익 IPS도 그렇지만 낸드 쪽과도 우리가 연결해서 증착 장비 쪽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좀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스 낸드 쪽에서 말씀 주셨고요. 이외에도 유진테크나 리노공업, ISC 같은 테스트 쪽도 눈여겨보자라고 언급해 주셨습니다. 자, 저희 너무 강한 증권 지주사 쪽으로 넘어갈까요? 일단 지금 5,500포인트를 시장이 돌파하면서 제일 기대되는 게 이 랠리가 이어지겠구나라는 그 심리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지금 뭐 B2나 예탁금이 사상 최고치인데 거래는 늘어날 수밖에 없겠고요. 이 증시의 열풍 속에서 가장 큰 수혜는 어떤 증권사가 가져갈까요? 일단 브로커리지 수익으로는 가장 큰 게 키움증권인데 이번에 실적을 보니까 예상치, 그러니까 눈높이가 너무 높았기 때문에 약간은 예상치는 하회했지만 앞으로 지금 거래대금이 1거래대금 43조 넘어설 거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결국 이런 뭐 시장,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고 반도체 섹터가 매력적이고 어떤 섹터가 매력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런 부분들을 다 아우러서 가장 수익성에 대해서 독식할 수 있는 구조가 증권주기 때문에 최근에 시세가 많이 올라오기는 했지만 추가적인 상방은 좀 열려있다라고 보고 있고 브로커리지 수익 쪽으로 본다면 키움증권이 가장 맞지 않을까. 근데 요즘에는 미래에셋증권이 굉장히 몸집이 가장 커지기는 했어요. 근데 미래에셋증권은 스페이스 X에 대한 투자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두루두루 본다면 대장 쪽은 그쪽이 될 수는 있겠지만 정말 브로커리지 수익이라든지 앞으로 시장 관련돼서 화랑에 대한 쪽에 초점을 맞춘다면 키움증권이 대장이 되지 않을까. 더 탄력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또 키움이 더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군요. 미래에셋은 사실 브로커리지 비중이 높긴 한데 최근에 스페이스 X로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조금 키움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주셨습니다. 보험주도 간단하게 여쭤보면 오늘 한화생명하고 한화손보 같은 한화 쪽이 좀 강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아쉽게 윗꼬리가 달리긴 했습니다. 그래도 4년, 5년 만에 최고치를 좀 의미 있게 봐야 되지 않나? 뭔가 전고점 돌파도 해줄 수 있나라는 기대감이 생겨서요. 이쪽 한화 보험주 쪽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상법 개정 관련돼서 수혜주로 또 대표적으로 분류되는 쪽인데 한화 관련돼서는 이번에 주주 환원에 대한 것들도 굉장히 파격적으로 내놓기도 했고 또 한화 그룹주 자체를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시장 친화적인 모습들을 그동안 좀 많이 보였어요. 이번에도 자사주 100% 소각, 뭐 인적 분할, 그리고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주주 환원에 대한 중요도를 좀 높이는 그런 기업의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보험주가 상법 개정 관련돼서 수혜주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그룹주가 좀 더 탄력을 가져가는 게 아닌가라고 이제 혼자 조심스럽게 좀 추측은 해봤는데 일단은 추가적인 시세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윗꼬리가 많이 달리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 어느 때보다 정부 정책에 대한 이런 믿음의 강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강해졌고 예전에는 우리가 재료 소멸로 봤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어떤 재료적인 부분들이 나오고 나서 진짜 실질적인 움직임으로 이어지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는 추가적인 시세 좀 가능하지 않을까. 근데 요즘 시장이 워낙 쉬지 않고 종목들이 달려가다 보니까 타이밍 잡기는 사실 쉽지는 않아요. 네. 근데 분명히 중간중간 쉬어가는 구간들은 나올 수 있으니 마음이 급해지시더라도 다음 주에 또 설 연휴가 있다는 거 염두해 두셔서 눌림시의 매수 그리고 상법 개정 관련돼서도 지금 일정이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뭐 오히려 눌림이 추가적으로 나온다. 일정이 좀 딜레이 돼서 그때가 매수 기회로 삼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생명하고 보험 중에서는 생명 쪽을 더 좋게 보세요? 만약에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일단은 그렇게는 보고는 있는데 일단 뭐 또 시장에서의 수급이 어느 쪽을 선택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윗골이 달려서 아쉽긴 한데 그래도 사실 일정이 정확하게 나오지가 않아서 오히려 일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기대감이 움직일 수도 있겠다라는 답변을 주셨고요. 지금 은행주가 정말 강하거든요. KB금융도 은행주 중에서 처음으로 이제 PBR 1배를 돌파한 그런 기업이 됐고 저평가 은행주들이 정말 질주하고 있습니다. 기업은행도 사상 최대치고 이게 사실 시장에서 관심이 많이 없으세요, 개인분들은. 근데 이게 차트를 딱 보면 추세적으로 정말 엄청난 상승을 작년부터 해왔거든요. 은행주에 대한 매력도 얼마나 좀 좋게 보시는지요? 은행주는 지금 시장에서 앞으로 시장이 지금 5,500도 돌파를 했고 우상향 기조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지난주로 돌아갔을 때 시장의 변동성이 엄청 크기는 컸거든요. 연휴 이후에도 변동성은 좀 계속돼서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긴 하기 때문에 방향성 자체는 맞기는 하지만 변동성이 나왔을 때 시장의 수급이 안전함을 느끼고 가는 쪽에 어딘가를 고민을 해봤을 때 대표적으로 은행주도 그런 모습의 면모를 계속적으로 보여왔고 마찬가지로 상법 개정에 대한 일정들이 있기 전까지는 이런 모습들이 변동성에 대한 어떻게 보면 좀 회피라고 보기까지는 어렵지만 그만큼 매력도 있습니다. 실적도 잘 나오고 주주 환원 쪽으로의 이런 집중되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선택지에 대해서 좀 좁힌다라고 했을 때는 은행주들도 지금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한국금융지주 같은 경우에 이번에 충당금 이슈가 좀 있기는 했었는데 맞아요. 지금 목표 주가 같은 경우에도 증권사에서 뭐 40% 상향을 하는 이야기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 기울기가 조금은 완만한 이 종목을 선택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은행, 증권, 보험 중에서 한국금융지주가 최고? 증권주를 가장 좋게 보기는 하고요. 네, 증권주, 그 다음에 금융주, 저는 보험주 이 순서대로는 보고는 있는데, 그러니까 길게 본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증권주 쪽을 좀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증권주 쪽으로 보신다라고 하셨는데 한국금융지주도 역시나 지금 추세적으로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적인 측면에서의 매력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3차 상법 개정안 말씀해 주셔서요. 저희가 지주사 쪽 조금 더 보고 싶은데 이게 여당 쪽에서는 2월에 통과시킨다라는 말도 있었어요. 언제 할까요? 설이 이제 코앞인데 이게 미뤄질 수도 있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밸류업 어떤 쪽을 봐야 되나 궁금해요. 실적 위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주주 환원 정책을 조금 더 강화하는 쪽의 기업들을 포커싱할까요? 주주 환원에 대한 부분들을 강화를 하면서 자회사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있는 쪽 같이 좀 채워나갈 수 있는 쪽 그리고 성장할 수 있는 쪽을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미 주가에 좀 많이 반영은 되기는 한 것 같아요. 특히 SK 같은 경우에는 진짜 저세장 종목이 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이 상승 탄력이 나오는데 저는 두산도 좀 지금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두산? 네, 두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매력적인 구간에 오늘도 지금 6%대 시세 흐름들은 보여주고 있기는 하지만 두산 로보틱스도 이번 실적은 좋지는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뭐
실적주로 기대하는 쪽은 아니었고 어차피 여러 가지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뭐 두산 테스나 그리고 두산 같은 경우에도 비지전자 사업부에 대한 모멘텀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두산도 오늘 구간에서는 좀 매력적으로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두산 지금 말씀 주셨는데 사실 오늘 뭐 외국인 수급, 기관 수급을 추적해 보면 최근에 그 지주사 쪽으로 많이 포커싱이 되고 있어요. 두산, 뭐 포스코, 말씀 주신 SK, SK 스퀘어 등등 다양한 지주사에 지금 수급이 들어오는데 지금 두산을 탑픽으로 주신 건지 아니면 또 지금 들어갈 만한 지주사가 있는지 궁금한데요. 일단 오늘 두산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네. 최근에 하나도 약간 쉬어가고는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택지로는 선택할 수는 있다라고도 생각하고 있고 가장 친화적인 모습들을 보여줬고 그리고 사업부를 봤을 때도 매력적인 사업부를 대기업들이 이번에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주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요인들이 뭐 정부 정책에 대한 모멘텀도 있긴 하지만 많이 올라온 쪽의 종목들을 보면 역시 사이클을 타고 지금 순항하는 사업부들을 갖고 있는 지주사들이 정말 강한 시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흐름들로 봤을 때는 저는 여전히 견고하게 갈 가능성은 좀 있다. 왜냐하면 기업별로 성장을 하고 있잖아요. 다들 그 자회사들이. 그래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다. 대기업 지금 괄목할 만한 해외에서의 성과를 내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거기가 어디예요? 네? 거기가 두산이에요? 네, 저는 일단 두산 좀 보고 있고요. 네, 두산과 오늘 하나도 괜찮은 것 같긴 하더라고요. 두 종목으로 좁혀 보겠습니다. 저희 지주사 마무리하고요. 재건 관련주가 오전장에 좀 급등을 했었는데 그냥 뭐 되게 특별한 이슈가 계속 시장에 노출되는 건 아니고 이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평화 협정을 위해서 계속 어떤 발언을 해내는 것 같아요. 그런 발언들이 뉴스화가 되면서 재건주가 잠깐 이렇게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뭐 고점 돌파한 종목들도 있었고 10%대 슈팅을 보이는 종목들도 있습니다만 재건은 저희가 좀 지금부터 집중을 해야 되는 시기인 거예요? 보셔도 나쁘지는 않은데 이게 재건이라는 키워드 딱 하나만 갖고 있는 종목은 사실 좀 어렵다라고 생각해요. 변동성이 앞으로도 많이 확대가 될 거고 재건의 이슈를 떼놓고 봤을 때도 앞으로 글로벌 인프라 투자 쪽으로의 편승을 해서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는 쪽을 본다고 한다면 저는 그거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지만 테마성으로 이 종목은 재건이 나오면 어쨌든 심리적으로 움직여라는 쪽으로 투자를 하신다면 당장은 상승세를 가져갈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지만 변동성이 극심해서 그리고 실적이 나오는데 실적이 당연히 안 나오겠지 뭐 이런 생각을 갖고 투자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좀 좁혀서 어디 쪽을 봐야 되나라고 고민하신다면 건설기계, HD 건설기계 같은 경우에 이번에 합병하고 나서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글로벌 탑 10 안에 진입을 하겠다라고도 이야기를 했고 요즘에 신흥국 쪽에서 워낙 이제 광산 개발 관련돼서도 상당히 많이 수주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신흥국과 북미 인프라 투자, 뭐 유럽 이런 글로벌적인 부분들을 이제는 다 커버할 수 있게 되었고 또 여기에 플러스적인 요소로 나가는 비용 자체를 좀 제한적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합병에 대한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HD현대 건설기계 최근에 많이 올라오기는 했지만 여전히 좀 그래도 만약에 내가 재건을 본다라고 했을 때는 이쪽 보는 게 맞고요. 전진 건설 로봇도 좀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실질적인 수혜로도 연결할 수 있는 그러니까 북미 쪽에 뭐 고객사를 갖고 있거나 우리나라가 단독적으로 가서 할 수 있는 기회가 완전히 차단이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좀 더 수월하게 갈 수 있는 쪽 이미 우크라이나 재건 쪽에 MOU를 체결했거나 이런 이력이 있는 쪽의 기업을 압축해서 보시는 게 좋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건은 지금 관심 가져도 좋다라고 하셨고 HD 건설 기계를 지금 방산 그리고 글로벌 인프라 투자 그리고 이 합병을 하게 되면서 지출 비용이 감소해서 좀 가장 매력적으로 평가를 해주셨어요. 작년 상승률이 100%거든요. 올해 아직 2월인데 50%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소형 안에서는 전진 건설 로봇 말씀 주셨으니까요. 종목들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코스피 5,500포인트 5호장에 다시 한번 올려 세우길 바라면서 저희 이야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지스탁 이지은 대표와 함께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